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과 금융, 행복백세입니다. 자,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 더 걱정되는 질환이 있죠.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중에 암 다음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리기처럼 장기적이고 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 이 뇌출혈의 위험 요인들을 개선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혈관 질환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2대 질병 보장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보험과 금융, 행복백세. 오늘은 이 혈관 질환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알찬 정보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24시간 열려있는 시청자 무료 상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커피숍 안. 두 남녀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애처남과 나갈대 씨. 저는 이름처럼 애처남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은 갈대지만 애처남 씨라면 흔들리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호, 이 분위기라면 내일 당장 국수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는데요.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린 이들. 신혼부부 아니랄까봐 아이고 벌써부터 깨가 쏟아집니다. 난 다른 건 바라는 건 없고 우리 둘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도. 자기는 어디 아픈 데 없지? 자기 머리카락 한 올만 빠져도 내 마음이 아파. 걱정 붙들어 내셔. 우리 집안에 고혈압 가정력이 있긴 한데 난 미리미리 건강관리해서 걱정 없어. 어머! 어쩜 우린 이것도 똑같지? 우리 집은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데 나도 오랫동안 운동하고 관리해서 끄떡없어. 역시 우린 전생연분이야. 아니야. 사랑해. 두 사람 모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군요. 며칠 후 신혼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엄마 왔어? 별일 없었지? 엄마 밖에 많이 춥지? 얼른 추워. 와서 몸 좀 녹여 엄마. 바로 친정엄마였군요. 애서방 밥은 잘 챙겨 먹이고 있지? 네. 사위사랑은 장모아니랄까봐 걱정 마셔. 밥 잘 챙겨 먹이고 있으니까. 애서방 나이도 있으니 건강 조심해야 돼. 그나저나 바깥 살던 쪽으로 고혈압 있다면서? 아직 젊은데 뭐. 그러지 말고 우리 집도 심장 쪽으로 안 좋은 내력이 있으니까 너랑 애서방 보험이라도 제대로 준비해놔. 보험이요? 내가 연락처 하나 줄 테니까 이 사람 한번 찾아가봐. 캐나다 맥메스터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의 경우 고혈압 가족력이 없더라도 부모에게 발병 시 자녀에게도 발병될 확률이 가족력이 없는 가정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친정엄마의 권유대로 보험 상담을 받게 된 나갈대와 애처남 씨. 그런데 두 사람의 보험 증권을 보는 설계사의 표정이 어두운데요. 두 분은 같은 모습의 보험을 갖고 계시네요. 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요. 아이고, 못 말리는 커플입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혈관 질환에 아내분은 심장 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CI 보험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처남 씨의 의견은 다른가 본데요. 이럴 줄 알았어. 설계사들은 갖고 있는 거 다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라 한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이 안 좋대잖아. 크리티컬 일네스의 약자로 직역하면 중대한 질병을 치료하는 보험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대한 질병이란 3대 질병이라 일컫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을 말합니다. 보험약관에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보장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사의 말대로 리모델링을 받자는 나갈대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애처남 씨. 안 좋대잖아. 응? 애처남 씨 결국 등을 돌리고 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이 얼만데 절대로 해약 못해. 그래, 결심했어.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쭉 가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지금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3년 후. 어째 아침부터 영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애처남 씨. 어제도 너무 과음했나? 축구도 많이 당기고 몸이 이상하네. 바람이나 쐬고 들어와야겠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데요. 급하게 병원에 실려간 애처남 씨.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름 후. 다행히 회복이 빨라 애처남 씨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보험회사 전화해서 빨리 보험금을 신청해야겠다. 그렇지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보험이지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고객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CI 보험으로는 뇌혈관 질환을 모두 보장받으실 수 없다고요. 고객님은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험금을 한 푼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뭐야? 통화가 끝나자마자 다급하게 보험 증권을 찾는 애처남 씨. 부랴부랴 보험 약관을 살펴보는데요. 중대한 뇌졸중 이렇게 떡하니 적혀 있는데, 에휴, 그러기에 설계사 말을 잘 들었어야지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상황에 금융감독원까지 찾아가 민원 상담을 받았으나 결과는 변함없이 보험금 0원. 애처남 씨가 진단받은 뇌경색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에 증대한이라는 단서가 없는 뇌졸중 진단특약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내 혈관들 차별하지 말아줘! 네. 자, 애처남 씨와 나갈대 씨의 좀 닭살스러운 첫 만남부터 결혼 생활까지 함께한 보험극장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막 이렇게 애처남 씨가 절규를 하셨는데 이 보험극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뭐 전문가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뇌혈관 질환하면 다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고. 맞아요. 근데 굉장히 이야기 많이 듣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어려운 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네. 뇌혈관 질환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딱 4가지 종류의 질환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중풍, 네. 뇌졸중, 네. 뇌경색, 뇌출혈. 이 4가지를 가장 많이 들어보실 텐데 예. 우선 중풍하고 뇌졸중이 어떻게 다르냐? 이 2가지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요즘 중풍이라는 이야기 잘 안 하니까 맞아요. 뇌졸중 설명을 좀 드릴게요. 뇌졸중은 말 그대로 뇌가 졸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졸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처럼 뇌도 일정 부분이 졸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관장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를 졸도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 네.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뇌경색, 네. 그리고 피가 흘러나와서 뇌세포를 죽이니까 뇌를 졸도하게 만드는 뇌출혈, 이 2가지가 있는데 예. 사실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든 뭐 피가 흘러나왔든 결과적으로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라는 그 결과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뇌경색과 뇌출혈 2가지를 합해서 뇌졸중. 요렇게 구분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는 좀 구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뇌졸중과 중대한 뇌졸중.
이 두 가지. 예. 약관에는 나와 있죠. 의사가 병원에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찍은 사진을 판독하고 진단을 내리면 받을 수 있는 게 뇌졸중이에요. 그런데 중대한 뇌졸중은 진단을 받은 후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뒷받침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몸이 계속 불편하다든지 예, 예. 뭐 마비가 계속 온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서 굳이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보험금을 받는 게 목적인데 상황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에도 되게 또 좀 중대한 게 있고 또 아닌 게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게 사실 그 이후에 또 장애가 굉장히 많이 오래 남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진단비를 받으실 때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이제 혈관 질환 관련해서 보험 가입을 할 때 보면 이제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 질환, 이라고 해서 대부분 2대 질병 진단비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히 보장 내용을 살피지 않아도 그냥 적혀져 있잖아.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당연히 그걸 다 포함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그 현실적으로 이런 오해가 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네.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사분께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셨다거나 예. 아니면 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 내가 뇌혈관이 문제가 있어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할 확률이 84%나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증권 열어보시고요. 예. 또 뭔가 추가로 보장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 혹은 자녀보험을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입 제안서나 가입 설계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좀 훑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뇌출혈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으면 그 범위가 상당히 좁은 거네요. 그렇죠. 뇌출혈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뇌혈관 질환의 진단을 다 받을 수 있으려면 뇌졸중까지도 같이 보장이 되는 거. 그렇죠. 예,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쉬워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매월 보험료를 내는 이유가 그야말로 이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데 애처남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에 비해서 비교적 보험료도 높은데 또 보장 범위는 상당히 좁은 CI 보험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제대로 좀 보장을 받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어떤 보험들, 어떤 보장들을 좀 더 보완을 했었으면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이 뇌졸중 담보는 손해보험사에서만 거의 대부분 보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생명보험사에서도 이 뇌졸중이라는 담보를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하나 둘씩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생명보험사의 뇌졸중 상품은 갱신형이 많고요. 그 보장 범위나 한도도 아직까지는 손해보험사 쪽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뇌졸중의 한 단계 윗단계를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손해보험사에서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준비를 해두셨으면 정말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뇌혈관 질환의 보장을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혈관 질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있죠.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자, 또 하나의 보험 극장. 자, 이번에는 심장 질환에 대한 순간의 선택을 만나봅니다. 보험 상담을 받으러 온 신혼부부인 애처남과 나갈대 씨. 이들의 보험을 꼼꼼히 분석하는 중 설계사의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아내분이 CI 보험만 유지할 경우 완벽한 보장은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설계사님이 이거 하나면 문제 없다고 말씀했어요. 맞아요, 맞아.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부족하다뇨. 가족력까지 있는 두 사람에게 CI 보험 하나만으로는 보장이 힘들다는 건데요. 그런데
설계사의 조언을 듣는 부부의 표정이 상반됩니다. 두 분 모두 CI 종신보험을 해약 후 새롭게 구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의견이 엇갈린 애처남과 나갈대 씨. 아무리 설득해도 애처남 씨는 끄떡도 없습니다. 여보. 안 돼. 결국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마는데요. 그래, 결심했어. 남편 말도 들어야 하고 설계사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리모델링만 하는 거야. 가장 시급한 협심증 치료비를 비롯하여 초기 뇌혈관 치료비와 후유 장애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하, 진단 금액을 낮추는 리모델링 했군요. 그 덕에 보험료까지 내려간 나갈대 씨. 이렇게 절약한 보험료로는 보장이 부족했던 혈관 질환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어느새 이들 부부에게도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보던 나갈대 씨의 표정이 이상한데요. 자기야, 채아 배고픈가 봐. 뭐 좀 먹어야겠어. 벌써 밥때가 됐네. 우리 공주님 배고프지요? 배고프지요? 엄마 얼른 밥 갖다 줄게요. 밥 먹자. 우리 채아 밥만 먹자. 자기야. 가슴을 움켜잡더니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나갈대 씨.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갈대 씨의 병명은 바로 협심증. 그녀 역시 심장질환 가족력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보험증권을 꺼내 확인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어떤 게?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디 줘봐. 내가 볼게. 어디 보자. 뇌변명 장애 진단? 무슨 말이지? 뇌혈관 진단 담보? 이거 뭐야? 무슨 말이야? 됐어. 아무리 읽어봐도 어렵기만 한 보험증권. 나갈대 씨는 답답한 마음에 결국 SOS를 신청합니다. 여보세요? 네, TV조선 보험과 금융 행복백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험과 금융 행복 100세 시청자 상담 전화를 이용하는군요. 자기야, 이 사람 누구야? 아, 내가 행복 100세로 상담 전화 신청했거든. 아, 그래? 부부의 집을 방문한 보험 설계사가 나갈대 씨의 보험을 꼼꼼히 살피며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요. 이런 설계사가 옆에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3년 전 리모델링을 참 잘하셨네요. 특히 이게 보장이 부족했던 그 뇌혈관, 심혈관 진화를 탄탄하게 준비하셨는데요. 이 보험으로는 그 혈관 확장술 보장은 물론 그 협심증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CI 보험에서 협심증 치료 관련 보험금은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리모델링을 통해 협심증 치료 관련 진단비와 수술비 특약들을 신규 가입하시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치료 비용을 보장받게 되셨습니다. 이 외에도 추후 후유 장애 발생 시에 추가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병원 내에서의 치료 비용은 실비를 통해 가능하시기에 의료비 지출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역시 당신의 선택이 최고였어. 난 앞으로 자기 말만 들을 거야. 자기 사랑해. 몰라. 잘했어. 아우 이쁘다 우리 자기. 너무 이뻐요. 네. 자, 이번에는 아내인 나갈대 씨의 보험 극장을 만나봤습니다. 아주 해피한 엔딩이었는데, 근데 앞서서 그 그림에도 나왔잖아요. 분명히 가입할 때 설계사에게 좀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이제 증권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분이 서로 모른단 말이죠. 사실 저도 자주 겪는 경험인데 이런 분 많으시죠? 많다고 표현을 못하고요. 네. 거의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일단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요. 아무래도
내가 가입할 때는 설명을 들어서 아 그렇지 맞아 좋네 하지만 네. 뭐 사실 한 3일만 지나도 뭐 가입했더라? 보험료는 얼마더라? 이 정도도 사실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예. 실은 제가 네.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것 그 혈관 질환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예전에 심사를 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이의 제기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었어요.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실손보험 이런 특약들은 내가 어떤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중에 뭐 일부가 지급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진단비는 내가 어떤 치료를 했느냐는 신경 쓰지 않아요. 심지어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않죠. 네네네. 정확하게 네가 무슨 진단을 받았느냐 딱 이것만 보기 때문에 치료 부위와 치료 내용은 같아도 진단명이 달라버리면 어떤 분은 보험금을 받는 거고 어떤 분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혈관 질환 관련돼서 준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보장 금액도 중요하지만 보장 범위를 최대한 처음에 가입하실 때 네네. 최대한 좀 넓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심혈관 질환도 세분화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혈관 질환은 어떤 식으로 좀 구분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보험의 상품으로 얘기를 하면 예. 가장 넓은 범위의 진단비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거든요. 이 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협심증, 급성이 아니라 오래된 심근경색. 그러니까 내가 증상을 못 느꼈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알게 됐을 경우 혹은 조금 통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입원에 막힌 게 아니라 예전부터 막혀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진단이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확률이 협심증인데 네네. 협심증은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만 보장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허혈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혈관이 예. 비었다. 허혈이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네, 혈액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이제 심장 질환을 좀 아우르는 용어죠. 네. 거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의 이제 보장이 가장 넓으니까 여기에 지금 초점 맞추시는 것이 좋겠다. 네네. 자, 다행히 설계사가 이 모든 걸 이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나갈 때 시는 이름처럼 이쪽 저쪽 지금 마음을 갈대처럼 흔들렸는데 결국 현명한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족하다 보면 계속 뭔가를 좀 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심혈관 쪽의 보험료는 암과 뇌혈관 쪽 보험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한 편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대 남성 심혈관 계통의 진단비, 수술비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월 3만 원대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은 조금 많이 더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건극장에서 처음에 이제 남편이 CI 보험 해약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나갈 때 씨가 아주 현명하게 이것도 좀 유지를 하면서 또 설계사의 말대로 좀 현명한 방법을 찾은 게 이제 CI 보험의 이제 보장 축소를 통해서 보험료를 절약하는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됐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예. 그 새로운 뭔가를 준비를 했으면 기존의 거는 포기하셔도 되는데 네네네. 그 보험이라는 게 아무래도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 보험료 내다 보면 좀 정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단순히 정이 드는 건가요? 정이 들죠. 네. 내가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거 유지하면서 좀 어려웠던 순간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유지했는데 이걸 해약을 하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또 색다른 해석이긴 한데 굉장히 와닿네요. 그것 때문에 많이 해약 못 그러네요. 하시거든요. 예, 예. 나갈 때 씨도 그러니까 나갈 때 씨 남편도 그거를 이제 반대를 한 거죠. 맞아요. 나는 이거 예.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나갈 때 씨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내가 보험회사에 매달 10만 원씩 20년간 총 2,400만 원을 납입을 하면 네. 나중에 급성 심근경색증에 걸렸을 때 4천만 원의 진단비를 주겠다라는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내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나 보험료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럼 10만 원 부담되면 5만 원만 내세요. 대신에
원래 10만 원 냈을 때 4천만 원 보장해 주는 건데 네. 5만 원만 내시니까 보험금도 2천만 원으로 줄일게요. 아. 보험료 줄어든 만큼 네. 보험금도 줄일게요. 이게 감액이고요. 네.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회사에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네. 가능하면 얼마나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네. 사실 어렵다고 하면 보험부터 그냥 바로 해지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볼 경우가 많으니까 꼭 상담을 받은 이후에 적절하게 뭐 감액을 하시건 혹은 해지를 하시건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보장 준비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네. 정리의 달인?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의료 실비입니다. 가장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 영역이 크고 금액도 크게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진단비예요. 진단비를 우리가 왜 강조를 하냐면 크게 우리가 받아서 생활비로 이걸 대신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 진단비로 1년치 또는 최소 2년치 정도의 생활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준비가 필요하신 게 입원비 수술비입니다. 내가 입원비 수술비는 2번, 3번, 4번 연속적으로 발생해도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냐면 내가 이 보장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할 때까지는 이 보장을 계속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은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장애가 와서 평생을 힘들게 사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뇌혈관이랑 심혈관은 상해 후유 장애가 아니라 네. 질병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오는 질병 후유 장애 이 부분을 준비해 두시면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와 함께 일생 동안 혹시나 남게 되는 장애에 대한 대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진단 자금은 일반 성인 보험에서는 각각 최대 600만 원까지밖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25세 이하의 어린이 보험을 통해 가입을 한다고 하면 각각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축소되고 없어지고 있는 이 진단 자금이지만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자녀분들이라면 조금 빨리 조금이라도 어릴 때 건강할 때 진단 자금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 보장, 심혈관 질환 보장이라고 해서 모든 혈관 질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봐도 모르겠다. 어려운 단어들로 꽉 차 있는 나의 보험증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보험과 금융 행복백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야별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이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번호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보험쇼 행복백세에 찾아가는 보험맨 노기환입니다. 오늘 저는 수원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분들은 과연 어떤 고민, 보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찾아가는 보험맨 오늘도 출동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동! 와, 선생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네. 여기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필라테스를 하는 곳입니다. 필라테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필라테스는 자세 교정을 통해서 숨은 키를 찾아주는 운동입니다. 뭐 남자 회원들도 있습니까? 그럼요.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숨은 키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키 잘할 만큼 자랐습니다. 저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세도 제가 이렇게 딱 바르기 때문에. 네, 자세는 바른데 숨은 키는 찾아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운동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운동과 좀 담쌓고 사는 사람인데. 네, 더 뻗어주세요. 더 멀게 뻗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때 어깨 아래 엉덩이 힘. 저기 엉덩이 보험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집어넣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피디님 지적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역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다들 정말 미인이세요, 진짜. 아, 네.
보험에 대해서 평상시에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들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 한 분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험 든 게 없는데 이제 주위에서 보험 들어라 하는데 뭘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자로서 꼭 들어야 할 보험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질병마다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다 혜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암보험이면 암보험 하나 아니면 뭐 뇌출혈 관련 질병이면 그거 하나만 해당이 되는 건지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보험 상품들이 그 많은 질병들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좀 한번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어떤 보장은 1,500만 원, 3,000만 원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그 병에 들었을 때 4,500만 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은 해당이 안 돼서 돈을 못 받는 건지 통째로 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책이에요, 책. 오늘의 보험 가입 왕. 네, 우리 최 선생님. 네, 저희가 이걸 딱 잘 전달해서 진짜 궁금하신 거. 네, 정말 궁금해요. 예, 그리고 혹시 또 뭐 빠진 건 없는지. 네네. 예, 중복된 건 없는지. 예. 우리 스튜디오에 계신 선생님들,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네, 꼼꼼하게, 네, 그리고 아주 속 시원하게, 네, 이렇게 좀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세요. 네. 자, 보험 바른데 오늘, 뭐 요즘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운동이죠. 필라테스 강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유난히 우리 전문가들이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네. 자,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 있냐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갖고 있으면 좀 효율이 높은 그런 여성들만을 위한 보험들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인 제가 가입한 보험을 살짝 공개를 해드리면 네. 여성들은 임신이나 출산, 호르몬의 영향 등으로 남성에 비해서 빈번하게 찾아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관절염, 갑상선 질환, 유방 쪽이나 자궁 쪽 질환들이 여기에 속할 텐데요. 이러한 여성 만성 질환들을 보장을 해주는 수술비 특약들이 있는 보험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러한 특약들을 잘 활용해 놓으면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납입을 끝내놓고 노후에는 계속 중복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필라테스 강사분들은 또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라서 그런지 아까 제가 책 한 권 받았지 않습니까? 증권이 굉장히 두껍던데, 자, 이분 현재 상황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 왕이세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험료 왕인 것 같고요. 본인 보험과 남편 보험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우선 본인 보험은 보장 자체가 아주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료 비해서 보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한 가게에서 183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드문 일이죠. 네. 그러면 실제 남편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보장은 7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80세 만기예요. 네네네. 이 부분만 봐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사망 보장이 2천만 원에 불과하세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 사망 보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높여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3대 진단비가 암 진단비는 현재 하나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시고 2대 진단비, 머리 쪽, 심장에 대해서만 1,000만 원씩 각각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 의료실비도 상해 쪽은 거의 없으신 상태이세요. 보험료는 많이 납입하고 계시면 실제 보장은 9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80세 만기세요. 다행히 2010년 이전에 보장을 많이 구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보장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만기가 좀 짧다는 점, 지금 100세 만기, 100세 시대를 사시는 분한테는 조금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진단비와 입원비, 수술비를 기본만이라도 100세 만기 하나쯤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실손이 굉장히 좀 적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상해 실비는 100세 만기로 지금 조금 더 채워주셔야 되고 질병 실비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정도는 더 추가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보험료는 상당히 많은데 매달 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살펴보니까 뭐 사망이나 질병에 관련된 보장 내용은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게,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같은 경우에 주변에 이제 뇌출혈로 응급실을 갔다.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 상당히 많은데, 자, 오늘 이 발언대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뇌혈관 진단만 받으면 그에 관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진단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그 병원에서 네. 진단을 받으시면 네네네. 보험회사에서 진단금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뇌 쪽 관련돼서 그 판매하고 있는 진단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뇌출혈 진단비, 예.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뇌출혈 진단비 같은 경우는 딱 뇌출혈만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이 뇌출혈에다가 뇌경색까지 포함을 해놓은 게 뇌졸중 진단비고요. 네. 그리고 이 뇌졸중 진단비에다가 뇌혈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단명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제 보장 범위를 잘 몰라서 사실은 뇌혈관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의 보험증권을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진단비 전액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뇌혈관 질환에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응답하라 보험수서입니다. 보험에 관한 분석과 진단,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문제 해결 방안까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청자 상담 코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직접 전화 또 문자 주셔도 되고요. 보험과 금융 행복백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필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사연과 보험증권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는요, 소정의 선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습니까? 네, 제가 TV 보다가 보험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했는데요. 네네. 지금은 이게 소득이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한 5년밖에 남지 않아서요. 아, 예. 네, 그래서 보험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할지도 또 잘 못된 것도 물어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네. 뭐 한참 일하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5년 내 은퇴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네네. 예. 현재 어느 정도 보험을 유지하고 계세요? 네, 제 거 하고요. 네. 이게 남편이랑 다 합쳐서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뭐 여러 개 지금 보험을 준비한 상황입니다. 주로 남편분, 아내분 것을 살펴보니까요. 질병 그 보장 위주의 보험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갱신형 보험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부부의 보장 어떤 상태인지 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편분의 보험이 네. 여기에서 생명보험의 큰 보험으로 갱신형에 23만 6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예. 이 보험이 진단비가 3천만 원씩으로 굉장히 큰 부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납입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 사실 이 정도의 금액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생활하기에 조금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보장은 질병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시되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3대 진단비를 8만 5천 원 정도의 비갱신으로 앞으로 보험료 변동 없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분의 보험도 그렇습니다. 덩치가 큰 보험이 안타깝게도 갱신형이에요. 네네. 이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좀 줄여주시고요.
여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은 당연히 실손이겠죠. 다행히 보험료가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 보험들을 좀 정리를 해서 진단비의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져가신다면 월 한 45,000원 정도. 그래서 총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지 않는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정리로 가져가 주시면 진단비와 실비를 가져가시면서도 18만 원대의 보험으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너무 나 낭비를 많이 했나? 보험료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지출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속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또 더 좋은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나머지 자금은 저축으로 더 활용해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도 마련됐으니까요. 전화나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등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전화 다른 게 주셨어요? 아니고요. 예. 네, 제가 보험료를 좀 줄여볼 생각에 네. 이것저것 살펴봤더니 네. 지인이 추천해준 저희 CI 보험하고요. 예. 종신보험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근데 방송에서는 CI 보험, 종신보험에 대한 얘기들이 많던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살펴봤는데 3인 가족으로 골고루 보장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보험료가 월 53만 7천 원 정도 납입 중인데 이 보험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남편분의 보험이 CI 보험과 그다음에 종신보험입니다. 우선 CI의 보장을 일반 손해보험의 3대 진단비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의 보장으로 해봤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11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선에서 충분히 아직까지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에 5천만 원의 사망보장을 받고 있지만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는 2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이 보장을 좀 늘리셔야 되는데 이걸 종신보험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당연히 2배로 그렇죠. 뛰어야 정상인 예. 거죠. 하지만 현재 내 가정의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망은 사망인데 만기가 정해진 정기보험이라는 사망보험입니다. 5천만 원짜리 종신을 1억이라는 사망 정기보험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셔도 네. 보험료가 오히려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오, 4만 그래요? 5천 원 정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험과 금융 행복백세. 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경제 상황과 가족력 등 환경에 맞게 문제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마련됐으니까요. 전화나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등 편안하신 방법으로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보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보험 프로파일러 백종현입니다. 보험의 재구성.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50대 여성입니다.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으로 의심 없이 믿고 있었는데요. 6년이 지난 지금 보장 대비 많은 적립금에 의문이 들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사건의 보험은 모두 한 회사의 손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월 보험료는 47만 원으로 적립보험료가 약 22만 원입니다. 이를 계산해 본 결과 갱신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총 보험료가 약 8,46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장은 어떨까요? 큰 액수의 보험료만큼 보장도 좋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사망 3억 원, 질병 사망 6천만 원, 그리고 고해감과 일반암이 각각 5천만 원씩 보장됩니다. 또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은 각각 4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보험처럼 느껴지시겠죠? 하지만 보험의 재구성에서는 의뢰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그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적립금입니다. 보장 금액이 아닌 환급 금액을 높이기 위한 적립금 때문에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가 많은 상태입니다. 둘째, 갱신형 특약으로 인해 3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셋째,
보장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술비와 입원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오른 고액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부족한 보장을 채우는 것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적립금은 약 4,000원으로 변경을 하고 암 진단비를 6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뇌졸중 진단금 4천만 원을 추가함으로써 혈관 질환 보장을 탄탄하게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50대인 연령을 감안하여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와 입원비 특약을 보완, 앞으로 증가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좋아진 보장 내용, 혹시 보험료가 쑥 오르지 않았을까 걱정되신다고요? 보험의 재구성에서 보험료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 47만 원이었던 기존 보험료는 보험의 재구성 후 매월 약 29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이는 매월 약 18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료 납입 평균 기간인 20년 동안 모은다고 가정하면 약 4,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장이 더 좋아졌음에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갱신보험료를 비갱신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적립금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험의 재구성,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적립금에 관한 것입니다. 적립금은 보장금액이 아닌 해약환급금을 만들기 위한 보험료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보험료가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사업비를 공제한 후에 적립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보험료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고액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지만 정체를 할 수 없는 보험들, 내게 필요한 보험인지 보험료만 낭비하는 보험인지 지금 바로 여러분의 보험 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보다 더 두려운 질환이죠.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만큼은 VVIP라고 할 수 있는 구성 방법들 함께 찾아볼 예정이니까요. 암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행복한 100세를 위한 보험과 금융 솔루션. 자,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